1장. 설레는 아침. 김미경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미경은 소파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29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을. 엄마, 저 결혼할래요. 그때 준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아들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미경도 덩달아 기뻤다. 정말? 어떤 분인데? 회사 후배예요. 박연주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후로 준호는 매일같이 연주 이야기를 했다. 연주가 어떻게 웃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듣는 미경도 지루할 정도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 김정수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고, 미경은 사실상 홀어머니나 다름없었다. 그래서인지 준호는 어머니에게 특히 의존적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연애에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경은 은근히 걱정이 됐다. 혹시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니. 미경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다. 이제 정말 아들을 보내줘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미경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진한 원두향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커피를 마시며 미경은 오늘 입을 옷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어제 저녁까지도 고민했다.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소박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백화점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기로 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시간이 흘러 7시가 되자 준호가 일어났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도 긴장되니? 네, 조금요. 근데 연주 씨가 엄마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몸을 씻었다. 머리를 여러 번 다듬고 평소에 잘 안 쓰던 향수까지 뿌렸다. 준호야, 혹시 연주 씨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없니? 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데? 사실 연주 씨가 어머니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 혼자 키우셨나 보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장. 준비의 시간. 아침 식사 후 미경은 본격적으로 상견례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정리했다. 파마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다.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물었다. 네,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요. 아, 그럼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머리를 다듬고 집에 돌아온 미경은 옷장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했다. 베이지색 투피스, 네이비 원피스, 회색 정장. 여러 옷을 번갈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맞춰봤다. 엄마 예쁘세요. 준비를 마친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평소 캐주얼한 옷만 입던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맨 모습을 보니 새삼 대견했다. 너도 참 멋있네. 연주 씨가 반할 것 같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연주 씨 아버지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실수를 하면 어쩌나 상대방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준호야, 혹시 연주 씨 집안은 어떤 분위기니? 엄격한 편인가? 아니에요. 연주 씨 말로는 아버지가 되게 자상하시대요. 그리고 딸을 정말 예뻐하신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다. 미경은 약간 안도했다. 너무 까다로운 분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자상한 분이라니. 오전 11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이었다. 준호가 일부러 찾아서 예약한 곳으로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여기 분위기 좋다. 좋은 선택했네. 네, 연주 씨도 이런 곳 좋아하세요.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예약된 룸은 2층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한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줬다. 약속 시간이 이시니까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네. 그래도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미경은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다듬었다. 준호도 넥타이를 다시 매고 셔츠 깃을 정리했다. 3장. 기다림과 상상. 룸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경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떤 분일까,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준호와 연주의 결혼을 찬성하실까. 엄마, 물 한 잔 드실래요? 응, 고마워. 미경은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떨렸다. 준호야, 연주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럴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연주의 사진을 보여줬다. 단아하고 예쁜 얼굴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맞아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준호가 연주를 소개하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미경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다. 이제 곧 상대방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미경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늦으시면 어쩌지? 아니에요. 연주 씨는 약속 시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다. 미경과 준호는 긴장한 채로 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긴장하네. 저도 그래요. 4장. 운명적 만남. 드디어 이 시가 됐다. 정확히 2시 3분, 룸문이 노크됐다. 여기입니다. 직원의 안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연주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예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서 연주를 맞았다. 연주 씨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경도 일어서서 연주를 맞을 준비를 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다.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입니다. 연주가 깍듯하게 인사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준호가 자꾸 자랑하더니 이제야 이해가 가요. 과찬이세요. 어머님께서 더 아름다우세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미경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주의 뒤쪽으로 향했다. 연주의 아버지라고 소개될 그 남성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연주의 아버지 자리에 서 있는 남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김정수였다. 이게 뭐야? 미경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수도 미경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다. 아. 정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이쪽이 준호 오빠 어머님이세요. 연주가 밝은 목소리로 소개했지만 미경과 정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가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루만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경은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자신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다. 저 남자는 분명 자신의 남편이었다. 5장. 충격의 연속. 잠깐만요. 미경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정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미경 씨. 이게 어떻게. 연주와 준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연주 아버지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당황감이 묻어났다. 아버지, 어머님을 아시는 거예요? 연주도 의아해했다. 미경은 의자를 붙잡고 가까스로 버텼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많이 떨리고 있었다. 네, 그러시죠. 미경이 간신히 대답했다. 연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럼 저희는? 아니,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수가 말했다. 미경은 정수를 빤히 바라봤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할 생각인 건가? 6장. 진실의 무게. 미경 씨. 아니, 미경아.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정말 몰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딸까지 두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루만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연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야, 연주야. 정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사실은 내가 결혼을 했어. 그리고 아들이 있고. 연주가 비틀거렸다. 예? 미경이가 내 부인이야. 그리고 준호가 내 아들이고.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준호 오빠가 제 이복 오빠라는 뜻이에요? 그래. 정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저는 아버지가 출장만 자주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미경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15년. 15년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7장. 무너진 세계. 연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연주야.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어.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연주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연주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 아니,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준호야. 저에게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미경이 두 아이를 바라봤다. 얘들아, 너희는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게 미경의 시선이 정수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게 이 사람이 벌인 일이야. 8장. 과거의 진실. 15년 전부터였어. 정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 엄마를 만난 게 15년 전이면 미경이 계산해 봤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네요. 그래. 그때 우연히. 아니, 우연이 아니었나. 어쨌든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도 집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남편 노릇을 했다는 거네요. 정수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사랑에 빠졌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그럼 연주 씨 어머니는 당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있어. 뭐라고요? 이번에는 연주가 놀랐다.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가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럼 어머니도 저도 모두 속아서 살아온 거네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9장. 무너진 사랑. 준호와 연주는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복남매가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연주 씨. 오빠. 아니, 정말로 오빠가 되어버린 거네요. 연주가 쓰게 웃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연주 씨, 우리 어떻게 하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경이 연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주는 손을 빼버렸다. 어머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주야.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의 부인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연주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거고요. 준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정수가 무겁게 대답했다.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10장. 깨진 꿈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연주 씨. 결혼식도 신혼집도 아이들도 모든 게 다? 준호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얘들아, 너희는 잘못이 없어. 정말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 힘들 거야. 정말 힘들 거고.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연주야,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연주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살아온 사람일 뿐이에요. 연주야. 그리고 준호 오빠. 아니, 이제 정말 오빠가 된 분. 연주가 준호를 바라봤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11장. 상처받은 마음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 네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은 채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미경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연주 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경은 혼자서 지난 15년을 되돌아봤다.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갈 때 왜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모른 척 했던 건지도. 12장. 또 다른 진실. 며칠 후 미경은 연주의 어머니 이순희를 만났다. 연주가 준 연락처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순희는 미경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연주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를 왜 만나시려는 건가요? 순희는 미경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경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당신의 남자가 사실은 기혼자라고, 그리고 당신 딸이 그 남자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다고. 순희 씨, 정수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정수 씨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혹시 정수 씨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정수의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카페에 정적이 흘렀다. 순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경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입니다. 미경은 결혼 반지를 보여줬다. 15년 전부터 정수 씨가 두 집을 오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연주는? 네. 제 남편의 딸이 맞습니다. 13장. 어머니들의 대화. 순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15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저는 정수 씨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이 출장만 자주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적이어야 할까? 아니면 같은 피해자일까? 연주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순이가 말했다.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서 연애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네, 이복 남매였던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이 씨, 연주는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 하나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회사도 며칠째 쉬고 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순이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14장. 정수의 고백. 그날 밤 정수가 집에 돌아왔다. 며칠 동안 어디서 지냈는지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미경아,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겠어. 정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 순이를 만났고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정말 일시적인 만남이었어. 하지만 순이가 임신을 했고 미경이 정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두 집을 오가며 산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게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들켜서 미안한 거예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인데도 이제 만날 수도 없겠네요. 미경아, 연주는 또 어떻고요? 그 아이도 당신 딸인데.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15장. 아이들의 상처. 한편 준호와 연주는 각각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다. 준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연주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연주도 마찬가지였다. 며칠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었다. 연주야, 밥 좀 먹어. 순이가 방에 들어와서 말했다. 엄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엄마는 엄마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우리는 우리야. 순이가 연주를 안았다. 그래도 준호 오빠는 이제 정말 오빠가 된 거죠? 그래.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건 잘못이 아니야. 연주는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한편 준호도 미경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연주 씨를 잊을 수 있을까요? 미경은 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16장. 법적 현실. 며칠 후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정말로 자신과 연주가 결혼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명확했다. 혈족 관계에서는 8촌 이내, 인척 관계에서는 4촌 이내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이복 남매는 2촌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말 불가능한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만약 뭔가요? 아버지가 연주를 친딸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호적에 올라가 있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인되면
법적으로는 형제자매입니다. 새로운 발견.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아버지, 연주 씨가 호적에 올라가 있나요? 아니야. 순이와는 사실혼이라서. 그럼 법적으로는 남남인 거 아니에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같잖아. 법은 생물학적 관계까지 따지나요? 준호야, 포기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더 자세히 물어봤다. 호적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문제네요. 변호사가 고민했다. 일단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지만 만약 부자관계가 증명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18장. 연주의 결심. 연주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다. 준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오빠. 아니, 준호 씨. 연주 씨.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예전에 자주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 네.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래도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주 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19장. 극단적 선택. 두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가면 어떨까요? 연주가 말했다. 외국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나중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준호도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할까요? 네. 저는 준호 오빠. 아니, 준호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두 사람은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비자 문제, 취업 문제, 언어 문제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연주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20장. 부모들의 반대. 미경과 순이는 아이들의 계획을 알게 됐다. 안 돼.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살면 평생 숨어 다녀야 해. 하지만 엄마, 저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연주야, 그런 식으로 살면 행복할 수 없어. 엄마는 아버지한테 속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거야.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다. 21장. 정수의 선택. 정수는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느꼈다. 결국 자신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미경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뭔 소리예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어.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일단 법적으로 정리하고 순이와도 관계를 정리할게. 미경은 어이없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잖아.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매인데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22장. 시간의 흐름. 결국 아무도 쉬운 해답을 찾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갔다. 한 달, 두 달.
준호와 연주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미경은 정수와 별거를 시작했다.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순이는 연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정수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23장. 준호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갑자기 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연주 생각이 계속 났다. 하지만 새로운 일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새 회사에서 만난 후배 수진이 준호에게 관심을 보였다. 선배,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맛있는 식당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아직 연주를 잊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수진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24장. 연주의 결심. 연주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학을 결심한 것이다.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순이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준호 생각만 날 테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연주는 유학 준비에 몰두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바쁘게 보내다 보니 준호 생각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났다. 오빠. 아니, 준호 씨. 연주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는 않을 편지였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25장. 마지막 만남. 연주가 출국하기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올 예정이에요?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후회는 없어요? 후회요? 준호 씨를 사랑한걸요? 네. 전혀 없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 기억으로 충분해요. 연주가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준호 씨도 행복하세요. 꼭. 연주 씨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26장. 새로운 시작들. 연주가 떠나고 6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수진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배, 오늘 영화 볼래요? 영화. 재미있는 거 나왔다던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연주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미경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정수와 이혼한 후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준호가 수진을 소개했을 때 미경은 안도했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네. 네, 평범해요. 그게 좋은 거야. 27장. 연주의 소식. 미국에서 연주의 편지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순이는 딸의 편지를 읽으며 안도했다.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여기서 공부를 더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연주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 오빠. 아니, 준호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행복하시길 바라요. 편지 끝에는 준호에 대한 안부 인사가 있었다. 아직 완전히 잊은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28장. 정수의 외로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동안 정수만 홀로 남았다. 미경과는 이혼했고 순이와도 관계가 끝났다. 준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연주는 아예 외국에 가버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빈집에 혼자 앉아 후회했다. 욕심을 부린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두 가정을 모두 가지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29장. 1년 후. 연주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준호는 수진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선배, 저랑 사귀는 거 맞죠?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왜?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연주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밝고 활발하고 무엇보다 복잡한 과거가 없었다. 수진아, 고마워. 뭘요? 나한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수진은 준호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준호는 수진의 그런 점이 고마웠다. 30장. 미경의 새로운 살. 미경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강사의 설명에 따라 미경은 정성스럽게 요리했다. 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미경의 생활도 풍성해졌다. 미경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새로 문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미경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즐겼다. 남편에게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좋았다. 31장. 연주의 성장. 미국에서 연주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다. 하이, YEONJO. 하이 새로. 영어도 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How was your date yesterday? It was good. He is a nice guy. 연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다. He reminds me of someone I used to know. Your ex-boyfriend. Kind of. But it's complicated. 연주는 준호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32장. 2년 후의 변화. 2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준호는 수진과 결혼을 결심했다. 엄마, 수진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미경은 진심으로 기뻤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상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야. 준호는 웃었다. 2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상견례를 떠올리며 수진의 부모님은 정말 평범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복잡한 사연이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준호가 미경에게 말했다. 그래, 평범한 게 최고야. 33장. 연주의 결혼.
연주에게서도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누구와? 여기서 만난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이는 딸의 목소리가 밝은 것을 보고 안도했다. 한국에 와서 결혼식 할 거야? 아니요. 여기서 할 거예요. 엄마만 오세요. 연주는 한국에서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어 했다. 그래, 알겠다. 순이는 미국으로 떠났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34장. 평행선. 준호의 결혼식과 연주의 결혼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렸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준호의 결혼식은 서울의 웨딩홀에서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줬다. 준호야, 행복해라. 미경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준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같은 시간 연주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유눅 뷰터펄. 남편이 될 데이빗이 연주에게 말했다. 생크유. 연주도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35장. 각자의 행복. 결혼 후 준호와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당신이 만드는 건 다 맛있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화였다. 연주도 데이빗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Honey, what do you want for dinner? Anything you make is delicious. 비슷한 대화였지만 각자의 행복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36장. 3년 후. 준호에게 아이가 생겼다. 엄마, 손자예요. 정말? 축하한다. 미경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준호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달리 복잡한 가정사 없이 자라겠구나. 수진아, 고마워. 뭘요? 우리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연주에게서도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저도 곧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한다. 순이는 딸의 소식을 듣고 기뻤다. 한국에 와서 낳을 생각은 없어? 아니요. 여기서 낳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연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한 것 같았다. 37장. 우연한 소식. 어느 날 미경은 우연히 연주의 소식을 들었다. 미경 씨, 혹시 연주 소식 들었어요? 순이와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것이다. 아니요. 어떻게 지내나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곧 아이도 낳을 것 같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얘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벌써 아이도 낳았고. 그래요. 다행이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가끔 생각나네요. 그때 일들이. 저도 그래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경 씨,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은 피해자끼리요? 미경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셈이죠. 38장. 정수의 근황. 정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준호야.
가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연주야. 딸에 대한 그리움도 컸다. 어느 날 정수는 준호의 결혼식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행복해 보이네. 자신 때문에 고생한 아들이 이제라도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연주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순이를 통해서였다. 연주가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정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모두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39장. 5년 후의 만남. 5년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준호와 연주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연주가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였다. 아이를 데리고 순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준호도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나온 상태였다. 연주 씨, 준호 씨.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연주 씨도. 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아이예요? 네. 이제 3살이에요. 예쁘네요. 연주 씨도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집에 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아이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대화였다. 40장. 평화로운 이별. 그럼 저는 이만. 네, 저도. 두 사람은 헤어지려 했다. 연주 씨. 네. 행복하시죠? 준호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도?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가 된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41장. 완전한 새 출발.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각자의 삶에 충실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2번째 아이도 가졌다. 여보, 이번에는 딸이래요. 정말? 좋겠다. 준호의 가정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연주도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허니, I got a promotion. THATS 그레이트. 연주도 직장에서 승진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았다. 42장. 미경과 순이의 우정. 미경과 순이는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됐다. 미경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소식 어때요? 준호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순이 씨는? 연주도 잘 지내고 있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러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어떤 친구보다 깊고 진실했다. 같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43장. 정수의 고독. 정수만이 여전히 혼자였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간 후에도 어느 날 정수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버지.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네, 대화는 어색했다. 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준호야, 아빠가. 아버지,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그래. 하지만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이해했다.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하자. 네, 그러겠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정수에게는 큰 위로였다. 44장. 10년 후. 10년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부장이 됐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아빠, 놀아줘요. 그래, 뭐 하고 놀까? 준호는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연주는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면서 성공한 의사가 됐다. 맘, I want to visit Korea someday. Maybe when you are older. 연주의 아이는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미경은 요리 교실 강사가 됐다. 새로운 취미가 직업이 된 것이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까요? 네. 순이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혼자였다. 45장. 마지막 만남. 정수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준호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미경이 준호에게 말했다. 그래요? 어떤 병인데요? 간암이래. 많이 진행됐다고 하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5년 만의 만남이었다. 준호야. 정수는 많이 말랐다. 아버지, 고마워. 와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알아요. 너희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그래도 용서해줘. 정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용서해드릴게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고마워.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6장. 연주의 귀국. 정수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연주도 한국에 왔다. 아버지, 연주야.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많이 아프신가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연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알겠어요. 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요. 정수는 딸의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준호 오빠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47장. 마지막 이별. 정수는 두 아이와 화해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준호와 연주, 미경과 순이도 왔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화해했으니 다행이야. 미경이 말했다. 네. 그래도.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연주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그래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진정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48장. 진정한 해피엔딩. 정수의 장례식 이후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계속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요? 안 돌아오셔.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만 들려주었다. 연주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삶에 몰두했다. How was your trip to Korea? It was healing. 연주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과거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다. 미경과 순이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됐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에필로그. 5년 후 준호는 회사 사장이 됐다.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여보, 오늘 연주 씨한테서 편지 왔어요. 수진이 편지를 건넸다. 연주 씨가? 준호는 편지를 읽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리워지지만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준호 씨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편지를 읽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뭐래요? 잘 지낸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수지는 남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만났고 연주 씨도 행복하시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들의 상견례에서 자신의 남편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 때로는 잔인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 같다. 미경은 지금도 요리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요리와 같아요. 정성을 들이면 맛있게 되고 성의 없이 하면 맛이 없어져요. 선생님, 그럼 사랑도 다시 끓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새로운 재료로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미경의 말에 학생들이 웃었다. 연주는 미국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다크터 파크, YOUR이 어메이징. Thank you. I learned from my experiences. 연주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준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평범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됐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하지. 네, 아빠. 우리는 평범해요. 그게 좋은 거야.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란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끝이 났다. 사랑과 운명,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결국에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미경은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한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